오늘부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욕도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지 못하고, 어떤 거절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며, 어떤 배신도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지 못하는 삶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를 망쳐왔습니까? 얼마나 자주 특정 순간을 머릿속으로 되감으며 그때 다르게 반응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했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나약함은 당신이 끝내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냉정해지거나 인간성을 잃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지배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누구도 당신의 약점을 건드려 자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춤추게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당신 내면의 힘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당신의 내면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감정의 요새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8가지 강력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지, 충동이 아닌 명료함으로 생각하는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태도를 갖추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감정적 취약점을 파괴하십시오. 솔직해져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돈이나 지위, 기회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기분 상하고 너무 쉽게 슬퍼하며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당신이 분노로 폭발한다면 과연 누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마치 인형술사처럼 당신의 감정선을 조종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며칠 동안이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면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역시 당신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감정적 취약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도록 내버려두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그 취약점을 당신을 공격하는 데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당신을 자극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이 승리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복종받기를 원하는 자는 명령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조차 명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당신의 반응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 어떤 상황에서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때 당신이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마십시오. 인생이 당신에게 시련을 던질 때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한탄하며 울부짖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감정을 죽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다움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불에 비유해 보십시오.
잘 통제된 불은 집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요리하며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통제 불능의 불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잠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대방이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그 미스터리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더 차분함을 유지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통제력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리더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당신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다시는 당신의 감정을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겠다고. 당신 외에 그 누구도 그 힘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저와 함께 외쳐주십시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다. 이것이 당신의 진실이 될 때까지 되뇌십시오. 감정적 취약성을 파괴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당하는 것을 멈추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마키아벨리처럼 생각하십시오. 감정보다 전략을 앞세우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화를 내고 칭찬을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무시당하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널뛰는 감정의 기복이 바로 사람들을 약하고 예측 가능하며 조종하기 쉽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전략가처럼 살아야 합니다. 전략가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략가는 계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바보가 마침내 하는 일을 즉시 해치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현명한 자는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가장 영리한 수를 신속하게 둔다는 뜻입니다. 반면 감정의 눈이 먼 바보는 반응하고 불평하고 일시적인 기분을 좇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노, 질투, 혹은 절박함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화가 나서 보냈다가 나중에 후회한 문자 메시지, 낙담해서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도전, 순간의 좋은 감정 때문에 믿었다가 결국 배신당한 사람. 이 모든 것이 감정에 따라 사는 삶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키아벨리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당신을 모욕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분노로 폭발한다면 당신은 약하고 유치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저 웃어넘기고 평정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통제력을 잃지 않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눈이 멀어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당장의 기분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하지만 전략가는 말과 감정 너머를 봅니다. 그는 상대의 동기, 행동 패턴을 관찰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이 한 걸음 물러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한 감정이 솟구칠 때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반응한다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만약 내가 침착하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 짧은 멈춤이 바로 게임에 놀아나는 것과 게임을 지배하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을 냉혈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자신의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 걸음 앞서 있습니다. 침착하고 날카로우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략은 감정이 결코 데려다 줄 수 없는 곳까지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정신적 자립을 구축하십시오.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고 좋아요와 댓글 수에 따라 기분이 좌우됩니다. 새 옷을 입고 누군가 칭찬해주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만족감을 느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자문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예 상태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마음의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진실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더 많이 판단한다. 그의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실체보다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판단에 기반하여 인생을 산다면 당신은 진정한 힘을 쌓는 대신 언제나 헛된 그림자를 쫓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의견은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은 당신을 사랑하다가도 내일은 미워합니다. 오늘은 영웅이지만 내일은 악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아상이 그들의 의견에 따라 오르내린다면 당신은 결코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적 자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립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이 인정을 갈망하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에 대해 여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보통 다른 사람에게 기대했던 인정을 스스로에게 주기 시작하십시오. 칭찬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직접 말해 주십시오. 나는 잘 해냈어. 내가 자랑스럽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도록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당신이 그토록 인정을 갈구하는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의 삶을 걱정하느라 너무 바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좌우할 그토록 큰 힘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칭찬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도, 비난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굳건히 서게 됩니다. 독립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말입니다. 네 번째 지혜, 당신의 힘을 빼앗는 사소한 약점들을 제거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서 힘을 앗아가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소한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명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거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동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질문했을 때 당신이 허둥지둥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반복해서 설명한다면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마치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상대의 이해를 절박하게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요점을 한번 차분하게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털어놓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솔직한 것이 존중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이 당신의 사생활, 두려움, 비밀, 힘든 점들을 너무 많이 드러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공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할 것이고 혹은 단순히 당신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기만하는 자를 기만하는 것은 2배의 즐거움이다. 라는 날카로운 말로 이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약점을 이용하는 것을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이 어리석게도 그 무기를 직접 건네주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 생각, 사생활에 온전히 접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장 깊은 신뢰를 얻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것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통제하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요새처럼 보호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약점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든 침묵을 설명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십시오. 둘째, 감정의 누수를 통제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좌절, 슬픔, 분노를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공짜 샘플처럼 나눠주는 대신 혼자서 그것을 다루고 처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셋째,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노출시키는가? 만약 그것이 당신을 노출시킨다면 그 말을 삼키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마스터할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고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수 없으며 당신의 말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신비롭고 통제력을 갖춘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 침묵과 평온함을 당신의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평온함은 힘의 부재가 아닙니다. 사실 침묵과 평온함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2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응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모욕에 응수하고
모든 공격에 방어하며 모든 정적을 말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신의 침묵을 통제하는 자가 그 공간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당신을 모욕하거나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로 대응했다면 당신은 그들이 원했던 것,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평정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힘의 균형이 이동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기대했지만 그 대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음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그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키아벨리는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균형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힘이란 사자처럼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여우처럼 기다리고 관찰하고 적절한 때에 일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전략이고 평온함은 통제력입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3가지 이점을 줍니다. 첫째,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너무 빨리 드러내지 않게 합니다. 둘째, 상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균형을 잃습니다. 셋째,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패닉에 빠지는 사람보다 훨씬 강해 보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마스터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하기 전에 2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평온함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방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6번째 지혜, 사람들의 가면이 아닌 진정한 본성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얼굴이 아닌 가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을 하고 무언가 필요할 때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한 충성스러운 척합니다. 하지만 모든 미소 뒤에는 종종 숨겨진 의도가 있고 모든 약속 뒤에는 감춰진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말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꾸미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깊은 인상을 주거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보다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는 단순히 말이 아닌 행동 패턴과 선택에 주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친구가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사라집니다. 한 동료가 당신 앞에서는 당신의 일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몰래 그 공을 가로채려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핵심은 관찰입니다. 누군가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신뢰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약속과 일치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을 보는 방법입니다.
가면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가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점은 숨긴 채 완벽한 삶을 보여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미소, 가짜 칭찬, 가짜 존중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통제권이나 관심, 이점을 원할 때 가면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표면 너머를 보는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아무도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을 보는 것의 이점은 바로 자유입니다. 당신은 가짜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배신에 충격받지 않을 것이며 환상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현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언제나 더 안전합니다. 7번째 지혜, 신뢰와 감정적 의존을 경계하십시오. 신뢰는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무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날 믿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종종 당신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이 맹목적으로 신뢰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감정, 비밀,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열쇠까지 건네주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주어진 약속은 과거의 필요성이었고 깨어진 말은 현재의 필요성이다 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바뀌면 변합니다. 위험은 단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데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 인정 또는 지침을 위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칭찬 한마디로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침묵으로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의 게임에서 의존은 약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의존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고서는 누군가에게서 떠날 수 없다면 당신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한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그들에게 주었던 힘 때문입니다. 더 현명한 움직임은 균형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당신의 감정적 안정이 그들에게 달려있게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아낄 수 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묶어두지는 마십시오. 항상 당신 자신의 일부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머물든 누가 떠나든 당신은 온전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된 위험 감수입니다. 천천히 주고 끊임없이 시험하며 절대로 당신의 영혼 전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덜 의존할수록 누군가가 당신을 무너뜨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8번째 지혜, 자신을 지배하여 당신의 세상을 지배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제국은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통제력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나 세상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 감정, 습관을 지배할 수 없다면 아무도 쇠사슬을 쥐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은 언제나 죄수일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정책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자가 번영한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크게 소리치거나 가장 강인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통제하며 단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인생이 당신에게 좌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약하다면 당신은 압박감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도록 훈련하고 몸이 불편함을 견디도록 훈련하며 다른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을 때 스스로를 단련한다면 당신은 승리합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배한다는 것은 세 가지 핵심을 의미합니다. 첫째,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분노, 질투,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앞서면 명료함을 잃습니다. 둘째, 습관을 단련하십시오. 힘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훈련에서 나옵니다. 일찍 일어나고 시작한 일을 끝내며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날카롭게 하는 것. 이것들이 당신의 요새를 짓는 벽돌입니다. 셋째, 독립성을 강화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인정, 관심, 보상에 달려있게 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위해 외부 세계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연약해집니다. 당신의 가치를 내면에서부터 쌓아 올리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지배력을 가질 때 당신은 개인의 판도를 뒤집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음이나 드라마,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마음,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통제한다면 어떤 말도 당신을 부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어떤 배신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기 지배, 감정 통제, 전략적 사고를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요새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헌신하고 감정을 보호하며 마음을 강화하십시오. 사람들을 연구하고 동기를 예측하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실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이 지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지배하는 순간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다시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강인하고 고요하며 흔들리지 않는 당신으로 거듭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유산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그 무엇